삼성 일가가 고 이건희 삼성 회장이 소장했던 미술품, 이른바 이건희 컬렉션에 대한 기부 방안과 유족들의 상속세 납부 방안을 오늘 오전에 발표했는데요. 12조 규모 상속세를 납부하는 동시에 의료공헌 그리고 미술품 기증 등의 사회 환원을 실천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인이 남긴 방대한 미술품과 문화재 향방에 대해서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오늘 관련 소식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정준모 미술평론가, 캐슬랭킨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오전에 이제 발표가 된 내용인데요. 먼저 그 내용이 많습니다. 이제 큰 골자는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의료공헌이나 미술품 기증도 있고, 물론 이제 빠져 있는 것은 누가 어떻게 재산을 받는지 그 내용은 빠져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뭐 전망을 해볼 수 있다면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변호사께서는 오늘 어떤 부분을 가장 인상적으로 보셨는지 제일 궁금하네요. 어떤 대목이 가장 인상적이라고 평가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크게 세 가지인데요. 우선 이제 상속 재산 규모가 30조 원. 그것도 굉장하지만 거기에 우리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제 상속세율이 좀 높은 편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상속세율 측면에서도 세계적으로도 역대급 규모라고 볼 수 있고, 예. 또 이제 그 문화예술 컬렉션 추정치지요. 약 3조 원 정도예요. 그래서 이 규모가 2018년에 이제 록펠러라는 유명한 기업인이 예. 그 유족들 자손들이 이제 문화예술 작품을 경매에 처분을 했었어요. 그때 규모가 9천억 원 정도였거든요. 예. 그에 비해서 굉장히 이 문화예술 규모도 어마어마하지요. 예.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또 예. 다음으로 이런 그 부의 대물림이라고 하는 부정적 인식들이 많은데, 이제 삼성 유족들은 이 대부분을 이제 사회에 환원하는 방식으로 앞서 이제 많이 보도된 바와 같이 예. 그 여러 가지 방식으로 사회에 공헌하고, 또 사제를 출연하고, 또 그 문화예술 작품들을 국공립기관 등에 기증하기로 발표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예. 네, 지금 상속세 전체 규모가 12조 원 정도에 달한다고 해서 사실 이 거대한 금액을 어떻게 낼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네, 결국에는 맞습니다. 5년 동안에 나눠서 납부를 하는 걸로 결정이 됐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 상속세 규모가 좀 크다 보니까 이것을 아무리 이제 재벌 또는 이제 그 글로벌 기업의 유족일지라도 네. 현금으로 재원 마련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 고심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연부 연납 제도라는 것이 있어요. 예. 세금을 분할 납부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세금을 이제 상속 개시일로부터 이제 6개월에 해당하는 그 4월 30일까지 그 6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먼저 납부를 하고 약 2조 이상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예. 그걸 우선 납부하고 5년에 걸쳐서 나머지 6분의 5를 분할 납부하는 것입니다. 이때 그냥 분할 납부하는 것은 아니고 감정 이제 상응하는 가치를 담보로 관할 관청에 이제 제공을 하게 되고, 여기에 이제 시중은행 금리와 유사한 그 기준에 의해서 이자가 붙게 됩니다. 예, 그걸 이제 연부 연납제라고 부르는 네, 맞습니다. 네, 기증을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상속을 받는다면 그 상속세도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요. 만약에 기증을 하게 될 경우 상속세 대상에서는 아예 면제가 되는 건가요? 두 가지로 구별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익재단 또는 법인에 이제 사제를 출연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문화예술품들을 국공립기관 등에 이제 기증을 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부과 대상에서 이제 면제가 됩니다. 이게 하나의 방법이고, 또 하나가 이제 국가지정문화재 또는 시도지정문화재의 경우인데요. 문화재 보호법에 따르면 이제 국가가 지정한 문화재 또는 시도가 지정한 문화재로 등록이 된 경우에는 상속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비과세 대상이지요. 그래서 실제 이제 이건희 컬렉션, 일명 이건희 컬렉션이라고 불리는 문화예술품 중에서 국보 또는 보물에 해당하는 게 약 60여 건 정도 돼요. 예. 이 60건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이제 비과세 대상이었기 때문에 이제 순수한 이제 기증의 의미라고 볼 수 있고, 나머지 예술품
그러니까 국가 지정되지 않았더라도 등록으로 된 문화재이거나 아니면 근현대사적으로 의미 있는 문화예술품들은 그 국가기관 또는 이제 공익재단 등에 이제 기증을 하게 될 경우 예. 상속세에서 이제 면제가 되기 때문에 절세 효과를 볼 수 있겠지요. 그래서 예, 두 가지로 구분해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해외랑 비교해 보면 또 어떨까 싶기도 한데 해외에서도 이런 그 사례들이 있습니까? 뭐 미술품으로 상속세를 납부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나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문화예술 선진국이라고 부를 수 있는 많은 나라에서 그러니까 기증 기부 제도를 활성화하고 더불어 이제 국가 자산, 문화예술 자산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물납제도라는 걸 시행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물납제도를 잠깐 설명드리면 이제 한국에도 있는 제도인데요. 일단 그 금전 납부가 기본 원칙이죠. 조대에 있어서 현금 납부가 기본 원칙인데 부동산이나 유가증권 같은 경우는 금방 이제 납부를 위해서 처분할 때 처분이 어렵다는 점, 그리고 급하게 처분했을 때 그 공정시장 가격으로 평가받지 못한다는 점 등이 있기 때문에 예. 납세자 편의를 조금 증진하는 차원에서 국가가 먼저 물납으로 받고 국가가 처분해서 국고로 귀속시키는 그런 방법이에요. 예. 한국은 현재 이제 예술품은 물납제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은데 예. 대표적으로 물납제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가 영국하고 프랑스입니다. 예. 영국하고 프랑스가 이 물납제 예술품에 하나요. 물납제를 시행하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기존의 그 물납제하고는 달라요. 예. 그게 납세자 편의 측면에 있었다면 이것은 국가가 먼저 공공재로서 문화예술, 그러니까 의미 있는 예술 작품을 이제 귀속시키고 국가에 귀속시키고 예. 동시에 이제 시민들의 향유권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제도가 사실은 굉장히 많이 오해들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뭐 부자들, 그 자본가들의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냐라고 오해를 하는 경우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납세자 편의 차원이 아니라 국가가 먼저 이제 선택권을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예술 작품들을 확보해서 해외로 반출되는 것을 막고 우리 시민들의 공공재로서 향유권을 확대한다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그 물납제도가 굉장히 이제 깐깐하게 시행이 되고 있어요. 뭐든지 물납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방금 말씀드린 그런 까다로운 기준들을 충족해야만 이제 물납 대상이 미술품의 물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표적인 그 성공 사례가 프랑스 피카소 미술관 많이들 가보셨을 텐데요. 프랑스 피카소 미술관은 이제 피카소가 사망하고 나서 굉장히 많은 작품들, 그분이 살아생전에 4만여 점의 작품을 창작을 하셨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유족들 입장에서는 작품이 물론 이제 금전적 가치가 있지만 이걸 급하게 처분할 경우 공정한 가격 평가를 받지 못하고 또 현금 재원 마련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프랑스 정부가 아이디어를 낸 거죠. 이렇게 현금 대신에 물납을 받아서 예술 작품을 만들어서 1985년에 프랑스의 파리의 피카소 미술관이라는 것을 건립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이후로 굉장히 성공 사례로 대표적인 물납제도의 성공 사례로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물납제에 대한 설명도 해주셨고 또 물납제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에 대해서도 또 추가적인 설명을 해주셨는데 말씀을 해주셨지만 여기 반대하는 논리에서도 이 가치를 어떻게 매길 것이냐, 어떻게 공정하게 평가할 것이냐 이게 핵심 논리인 것 같습니다. 평론가께서 추가적인 설명해 주신다면요? 아까 우리 김 변호사께서 말씀하셨지만은 물납제에 대한 오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물납제 하면은 물납으로 받은 걸 팔아서 국고로 환수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돈을 받는 게 아니라 물건을 받아서 우리가 팔아서 다시 세금을 이제 쓰는 건데 이 물납제도 미술품 문화재와 예술품에 대한 물납제도는 국가가 사실은 먼저 선점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납을 안 받으면 그 사람이 다른 데 팔면 되는 거고 예. 받게 되면 국가가 먼저 받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그것을 팔아서 그걸 돈으로 환산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물납을 받은 작품들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 작품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관리하는 것이 적절하다 생각하면 글로 보내고 예. 이게 미술관이다, 이게 중앙도서관이다. 예를 들자면 뭐 대한민국 영상 아카이브다 이런 식으로 보낼 수가 있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자꾸 지금까지 사실 비상장 주식이나 이런 것들이 물납으로 받아가지고 예. 국고 손실이 많았다고 많은 지적들이 있었고
또 조세 쪽에 일하시는 분들은 이 미술품 물납제도도 그렇게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물납제도는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예. 사적 재산이고 사유재인 그 문화재들을 공공재로 바꿔내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모든 국민들의 것으로 만드는 개인의 집에 있던 것들이 미술관 박물관으로 나와서 모든 국민들의 것이 된다는 점에서 물납제의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또 그 작품 가격을 산정하는데 예. 많은 그 의문들을 표시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지금 이번에 그 삼성가 이건희 회장 그 소장 작품들이 만약에 상속세로 낸다면 어쨌든 감정가대로 해서 세금을 매겨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지금까지 법원이라든가 상속세, 재산 분할 또는 보험에서 기타 등등 미술품 가격 산정을 다 해가지고 예. 지금까지 통용돼 왔던 것들이거든요. 근데 물납제를 도입하면서 지금 와서 이걸 못 믿겠다? 이상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지금까지 있었던 그런 그 재판이나 또는 법률적으로 아니면 또 조세, 징세 과정에서 있었던 것들을 다 부정하는 게 되고요. 일반적으로 미술품 가격은 흔히 말해서 이제 공정 시장 가격이라 그래서 예. 페어 마켓 밸류라는 거를 산정을 하게 되는 거고 이것이 팔릴 경우에를 추정해서 하는 가격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미 국제적으로 통용이 되고 있는 가격들이고 예. 그것들로 그 추정가들이 사실은 경매에서도 추정가로 나오는 거거든요. 처음에 시작할 때.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또 한편으로 보면은 이번에 이런 일을 통해서 이제 한국이 소위 보편적인 문화국가, 문화 선진국가로 가기 위해서라도 이런 그 제도적 장치들을 좀 더 마련해서 좋은 문화재 미술품들이 일반 시민들에게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고 또 이런 제도를 통해서 해외에 반출돼 있는 문화재들을 어느 개인이 반입해가지고 예. 사들여서 또 이렇게 물납을 한다든가 문화기증제도 그래서 이번 기회에 물납이라든가 문화기증제도 같은 그런 각종 제도들을 좀 보완해서 조세 정책을 단순하게 징세 정책으로 쓸 것이 아니라 예. 조세 정책을 지렛대로 해서 문화를 발전시키는 그런 그 문화 발전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겠다라는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이제 그 물납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는데 그 쟁점에 대해서 대부분 다 이제 정준모 평론가께서 말씀 주신 것 같아요. 이게 국립현대미술관이나 중앙박물관 또 못지않게 이게 지방 소속된 박물관에 이제 작품들이 또 내려가잖아요. 네. 그런 거에 대한 의미는 또 어디에 있다고 봐야 될까요? 사실 컬렉션은 흩어지는 것보다는 모으는 것이 원칙이다라는 게 이제 뮤지올로지 박물관 학에서 권장하는 일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소장품이 워낙 많다 보니까 특히 뭐 박수근, 이중섭 같은 경우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 그 박수근 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에 박수근 작품을 보내고 예. 제주도 서귀포에 있는 이중섭 미술관에는 이중섭 작품을 보내고 예. 또 대구에는 이인성이라든가 또 한국근대미술기의 작가들이 많거든요. 예. 또 호남 지방에는 이제 허백년이라든가 오지호 같은 분들의 작품을 보내고 해서 나름대로 문화적 균형 발전 뭐 이런 측면에서도 좀 고려를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그 어느 특정 기관에 집중되기보다는 좀 더 분산시켜서 보다 많은 곳에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려고 하는 그런 그 나눔 또는 배품의 실천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이런 기회를 통해서 앞으로 향후에 많은 더 착한 부자들이 정말 선한 영향력으로 많이 나와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감정에 참여했던 그 감정 전문가가 한 얘기 중에서 국립중앙박물관 1년 예산이 60억인데 지금 기증된 정도로 보면 수백 년에 걸려서 사모을 수 있는 양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뭐 금액에서야 그렇지만 가치적인 측면에서 국립중앙박물관에 이런 국보급 기증품들이 들어오게 되면 앞으로 어떤 의미가 생길 건지 그 부분도 짚어주시죠. 사실 국립중앙박물관의 소장품들이 대부분 그 발굴 유물들이 많았거든요. 지방에서 이제 나온 것들. 그래서 중앙박물관으로 옮겨온 것들이 많은데 이렇게 소위 동산 가치가 있는 그 서화류라든가 그림 종류들은 드물었었거든요. 공예품이나 이런 것들은. 그런 점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소위 중앙박물관의 컬렉션들이 양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늘어났지만 질적인 측면을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닐까. 소위
이름 그대로 중앙박물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중앙박물관의 영문 이름은 더 뮤지엄 오브 코리아예요. 예. 그래서 정말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위상을 이제 갖출 수 있게 됐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는 이건희 컬렉션, 이병철 컬렉션이 기증됨으로써 이런 역할을 하게 됐고 기능을 갖추게 되었지만 이것들을 얼마나 더 잘 또 예. 다듬고 보살피고 보관하고 연구해서 예. 예. 이것들을 확대 발전시키느냐 이것이 사실은 중앙박물관에 이제 주어진 과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국립현대미술관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나라에는 이제 국립근대미술관이 없습니다. 예. 사실 아버지 집이 없이 아들 집에 아버지가 얹혀 사는 격인데 그런 점에서 이번에 삼성가에서 그 근대미술품들이 대거 좋은 작품들이 많이 기증이 됐기 때문에 국립현대미술관과 삼성가에서 기증된 그 근대미술들을 모아서 그 한국 근대미술관을 하나 만드는 것도 그동안 사실 그 문화예술계에서 많이 요구하고 주장해왔던 바거든요. 예. 이런 그 획기적인 일들을 벌림으로써 이번을 계기로 소위 한국이 정말 문화 선진국이 될 수 있는 예. 그래서 국민들이 자부심 갖는 문화 시민으로서의 역량과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는 그런 그 나라로 좀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맞는 말씀입니다. 이제 문체부 장관도 이렇게 밝혔지만 이번 어떤 문화 작품들, 문화 자산들 기증을 계기로 아마 세계적 경쟁력의 토대가 또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삼성그룹엔 또 이런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것도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까 잠깐 이제 변호사께서도 세계적인 사례들과 좀 비교를 해봤을 때 뒤지지 않는 어떤 그런 사례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스티브 잡스 유족 여기가 지금 3조 4천억을 냈는데 지금 규모를 보니까 3배가 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규모고 세계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듯 싶습니다. 근데 이게 이런 어떤 역대 사건이 삼성그룹에 어떠한 영향을 주겠는가, 이미지 제고에 도움이 되겠는가, 이제 그 부분을 좀 분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삼성이 이제 국내 최고 기업이고 또 글로벌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제 다양한 이슈로 인해서 부정적 이미지도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부정적 이미지를 이제 단순히 이제 부의 대물림이 아니라 이것을 사회 다시 환원함으로 인해서 좀 이미지를 제고할 수도 있다는 측면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좀 더 영향력이 있는 기업 또는 가족들이 사회에 굉장히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를테면 미국이나 유럽의 많은 이제 국가들의 미술관들은 대부분 기증 기부를 통해서 미술관이 운영이 되고 있어요. 뉴욕의 휘트니 뮤지엄 같은 경우는 90% 이상이 기증 기부를 통해서 미술관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한국에는 미술품 수집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 인식이 많이 있지요. 뭔가 사치제라는 그 인식이 강한데 사실은 미술품이라는 것은 공공재적 성격이 강해요. 그러니까 개인이 소장하고 있더라도 다수가 향유할 수 있고 국가적 위치에서 볼 때도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소장가들을 조금 더 그러니까 기증 기부를 통해서 공공적 역할을 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발판 좋은 선례가 돼서 앞으로 이제 기증 기부 문화가 좀 많이 활발해지지 않을까. 그리고 사회공헌 아까 전에 이제 보도 내용을 보면 감염병이랄지 희귀병에 대한 치료비 연구 지원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게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함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건전하고 모두 사회에 부합이 되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가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더불어 이제 삼성 입장에서는 그 고인이 되신 이건희 회장의 항상 말씀하셨던 유지를 좀 받드는 그런 측면도 있고요. 그래서 두 가지 측면에서 좀 기대가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 내용 저희가 다뤄봤고요. 정준모 미술평론가, 캐슬린 킴 변호사와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